안녕하세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전하연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은 없을 때에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나니 그러므로 그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닿을 날이 없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나빠질 것 같은 건강에 대해 걱정하기보다 현재 건강한 삶을 즐긴다면 내일이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겠죠? 건강한 삶을 선물하는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도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몸이 피로해서 휴식을 취했는데도 회복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면 만성피로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만성피로 증후군, 어떤 질환인가요? 예, 이 만성피로 증후군은 내 몸의 체력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면서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결과물의 원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몸의 에너지, 육체적으로 너무 과하게 사용한 경우. 네. 예, 두 번째는 정신적 과로입니다. 예, 마음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뇌를 과하게 사용하는 경우. 예, 뇌를 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뇌의 얼굴에는 눈과 귀가 같이 있죠. 네. 예, 그래서 눈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음악을 이어폰을 사용을 해서 너무 많이 듣는다든지 이 경우에도 뇌의 과로, 그 다음에 정신적인 과로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적, 그 다음에 정신적 과로, 이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내 몸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체력보다 과하게 사용을 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상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까지 지장을 주는 만성 피로 증후군인데요.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예,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체적인 과로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경우에는 환기와 숙지왕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나의 뇌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든지 정신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향부자와 복신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육체적으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신경도 많이 써야 된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차요법, 환기와 숙지왕, 그 다음에 향부자와 복신을 같이 합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육체적 과로에는 환기와 숙지황, 그리고 정신적 과로가 있다면 향부자와 복신을 이용한 한방차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건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나이를 알려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 또 현재 아픈 곳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생기면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고요. 건강한 삶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 최진용의 한방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건조한 계절이 되면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혈관 질환이 악화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혈관 질환인 하지정맥류는 일상에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으로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진 경우다 꽉 끼는 의복을 입으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혈관 질환인 하지정맥류의 원인과 한방 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관 질환하면 심혈관, 뇌혈관만을 떠올릴 것 같아요. 박사님,
먼저 혈관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짚어볼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피 검사를 하는데 네. 혈관 안에서 이제 혈액을 뽑아서 그 다음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요. 요즘 현대인들의 질병은 이 혈관으로 인한 질병이 아주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혈관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혈관이 좁아진다, 막힌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동맥경화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이러한 질병들, 협심증이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반대로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게 아니라 이제 터지게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 이제 대표적인 게 뇌출혈이라는 병입니다. 네. 세 번째는 이 혈관벽이 부풀어서 돌출되어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이제 정맥이 부풀고 늘어지면서 돌출되어 나타나는 하지 정맥류.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뇌의 동맥류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정맥이 아니라 뇌에 이제 동맥이 부풀면서 크게 뭉치고 혈관벽이 이제 약해지는 이러한 질환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혈관 질환 중 하나인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요. 하지정맥류는 어떤 질환인가요? 일단 이 하지정맥류를 알기 위해서는 동맥과 정맥의 차이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맥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심장에서 혈관을 통해서 동맥을 통해서 심장의 펌프력에 의해서 동맥을 통해서 피와 산소, 영양분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동맥은 심장의 힘과 그 다음에 동맥 자체적으로 동맥이 뛰면서 혈관벽에 의해서 피를 이송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맥은 우리 심장에서 피를 보내서 손과 발로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네. 이 경우에는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근육의 힘과 판막의 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특히 이제 다리 쪽에서 근육에 의해서 근육 힘에 의해서 심장으로 돌아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판막이 있는데 판막 자체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피가 올라오고 나면 열었다가 다시 닫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닫히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 그래서 근육의 힘이 떨어지는 경우, 그래서 근육 안에 표재성 정맥이 있는데 이 정맥이 돌출되어 나타나는 현상, 그 다음에 판막이 이렇게 닫혀야 되는데 중력에 의해서 혈관벽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피가 올라갔다가 닫혀야 되는데 닫히지 못하고 살짝 열리면 피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역류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리를 보면 무언가 혈관 자체가 부풀고 그 다음에 돌출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보면 이제 피가 뭉쳐 있는 이런 현상들을 하지정맥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인지 왜 하지정맥류는 다리 무거운 느낌이 나고 다리가 쉽게 피곤해지는데 하지정맥류의 원인은 그럼 무엇인가요? 하지정맥류의 원인은 크게 한방에서 볼 때 6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생활력입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기가 계속해서 일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피가 밑으로 내려가기는 쉬운데 위로 올라올 수는 없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정맥류가 발생을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운동을 계속해서 많이 한다든지 무거운 것을 많이 든다든지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 하체 쪽에 이제 옷을 타이트하게 입게 되면 올라올 때는 이게 이제 심장의 힘에 의해서 정맥이 심장으로 피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근육의 힘에 의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근육이 부풀었다 수축되었다 부풀었다 수축되었다 하면서
정맥의 판막을 올리면서 이제 심장으로 피가 돌아오는데 이 작동이 잘 안 되게 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요즘은 이제 남성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키높이 구두를 많이 신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가 보면 중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하지 정맥류가 발생을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부 특히 이제 과체중과 비만입니다. 예, 그래서 과체중과 비만인 경우에는 중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요. 다리까지 내려간 피가 정맥을 통해서 다시 올라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 세 번째는 이제 복압입니다. 예, 그래서 동의보감에서 보면 가슴은 탄탄해야 되고 예, 복부는 부드럽게 율동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이제 복부에 율동이 안 되고 특히 이제 복부 비만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복부가 차가워지면서 율동이 안 되면서 예, 혈액순환 자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중력에 의해서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힘 자체가 약해지면서 정맥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번째는 이제 종아리 특히 이제 근육량 전체적으로 근육량이 적은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피가 다리까지 갔다가 근육량에 의해서 근육 힘에 의해서 피가 심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네. 이 작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종아리를 봤는데 종아리가 미끈하다, 종아리가 울퉁불퉁하다. 예, 그래서 종아리에 이제 근육의 힘이 좋은 분들은 정맥류가 잘 생기지를 않고 근육이 종아리가 이제 미끈하다. 예, 그 다음에 근육량이 적은 경우에 이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발이 차가운 경우입니다. 예, 발이 차갑다는 것은 근육이 따뜻하게 수축과 이완작용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발이 조금 차다. 예, 이랬을 때는 우리 몸 자체가 발끝까지 피가 갔다가 정맥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한방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하나 보고 있는데 원기 자체가 약합니다. 이때 원기는 상초, 우리 가슴부터 위쪽에 상초의 기, 예, 그 다음에 음식을 잘 먹는 중초의 기, 예, 그 다음에 배꼽 아래에 있는 하초의 기, 이 기 자체가 힘이 없으면 우리가 기운이 없으면 이 가슴 자체를 이렇게 꾸부정하게 이렇게 숙이게 됩니다. 네. 예, 그러면 피가 심장을 통해서 손과 다리까지 갔다가 특히 다리까지 갔다가 중력에 의해서 예, 중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올라오기가 더 어렵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하지정맥류가 많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이가 높을수록 예, 그 다음에 체중이 많아질수록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임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아이를 네, 배 안에 이제 품게 되기 때문에 자궁 안에 품게 되기 때문에 네. 예, 복압이 상승하면서 예, 기운 자체가 없으면서 잘 올라오지 않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 가슴을 우리가 이제 아이들 교육을 할 때 선생님들이 저희 교육할 때 가슴을 좀 펴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가슴 자체가 꾸부정해진다. 예, 그 다음에 배에 힘이 없이 꾸부정해서 자꾸 배가 허리가 굽어진다. 예, 이런 경우에도 이제 정맥류가 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하지정맥류의 원인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하지정맥류가 이런 원인들로 발생을 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나요? 예, 일단은 중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이제 다리 자체가 그냥 피곤하다고 호소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다리가 아프다고 하고, 예,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심해지면 예, 혈관 자체가 많이 이제 부풀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특히 이제 피가 여기 심장을 통해서 다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면서 잠을 자는 중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다리에 이제 쥐가 난다든지 뻣뻣이 이제 이렇게 굳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좀 괜찮고 움직이면서 활동량이 많아질수록 오후로 갈수록 다리에 발바닥에 피곤한 증상을 호소하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요, 앞서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이 임신이 원인이 돼서 여성이 남성보다 발병률이 높다고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단 여성이 남성분보다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는 확률이 4배 이상으로 높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에스트로겐이란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은 정맥에 피를 많이 확장을 시킵니다. 혈관을. 네. 예, 그다음에 이제 혈관을 많이 확장을 시키게 되면 피의 양이 많아지고, 예, 혈관이 넓어지게 되면 안에 정맥 판막 자체도 약해지면서 하지정맥류가 발생을 하기 쉽습니다. 네. 또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에 이제 영양분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배 쪽에 피를 더 많이 공급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이런 경우에 당연히 이제 복압이 올라가게 되고, 예, 그 다음에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 하지 정맥류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하지정맥류를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8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8가지 중에서 만약에 3개 이상이 나타난다고 보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가 있고, 정상적으로 꼭 반드시 혈관외과 이제 선생님에게 진단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예, 첫 번째는 다리를 봤는데 볼록하게 이제 튀어나온 혈관이 있다. 예,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날 때는 덜하지만 예, 길을 걸을 경우 다리의 혈관량이 이제 증가하는 경우, 다리가 불편한 경우입니다. 네. 세 번째는 오후로 갈수록 이제 종아리 부분이 묵직하거나 이제 쑤시는 증상이 나타난다. 네 번째는 이제 누워서 다리를 좀 올려주게 되면 다리가 너무 시원하고 편안하다. 다섯 번째는 많이 걷거나 이제 서 있는 경우에 밤에 자다가 이제 쥐가 잘 나는 경우. 네. 여섯 번째는 다리에 이제 피부색이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색이 되어 있다. 일곱 번째는 안쪽에 복숭아뼈 사이 주변으로 인해서 피부에 이제 궤양이 발생하는 경우. 네.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이제 허리 디스크로 이제 진단을 받고 예, 치료를 했는데 호전되지도 않으면서 다리나 골반, 예, 그 다음에 허리의 통증이 이제 계속되는 경우에는 예, 하지정맥류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네, 3개 이상이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하지정맥류가 의심된다면 자가진단법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팩트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지정맥류에 대한 첫 번째 건강팩트체크입니다. 하지정맥류는 힘줄이 튀어나온 곳이다. 왜 그 하지정맥류 의심할 때 힘줄이 튀어나왔다라고 하시던데 예. 이게 맞는 건가요? 예, 맞지 않습니다. 네. 예,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정맥이 튀어나온 거고, 예, 근육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예, 우리 인체 심장에서 갔다가 다리까지 동맥을 통해서 갔다가 정맥을 통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네. 정맥이 이제 부풀어서 예, 꼬여서 예, 부풀어서 그 안에 이제 혈액이 고여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게 힘줄이 아니라 정맥이 늘어지고 부풀어서 발생한 질환이군요. 자, 하지정맥류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갑니다. 운동을 많이 해도 하지정맥류가 발생한다. 왜 건강하려고 운동을 하는 건데 예.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운동을 했을 때 이제 근력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심하게 운동을 하고 자신의 이제 체력보다 과하게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운동할 때는 대부분 서서 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다리로 갔다가 피가 심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뭔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힘을 쓰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다리를 통해서 근육의 힘을 통해서 심장까지 정맥을 통해서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운동량을 자신의 체력에 맞게 그 다음에 하지정맥류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여기에서 운동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고 운동의 방법도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서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하지정맥류를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예, 대부분은 이제 뭐 시술을 받고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나타났는데 그게 치료를 해도 계속 커진다. 이런 경우에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오래 서 있는 경우에 직업 때문에 오래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무거운 걸 들고 움직여야 된다. 그런데 한방에서는 오래 서 있는 경우에는 이제 콩팥이 약해진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 종일 서 있는 분들이 이제 하지정맥류를 뭔가 건강하기 위해서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운동량을 줄이고 오래 서 있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이제 동의보감에서 이제 콩팥을 보호하는 치료를 하게 되고 이와 반대로 오래 서 있는 것보다 무거운 것을 많이 들고 요즘 계속해서 많이 움직여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걷는 경우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근육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동의보감에서는 이 경우에는 이제 간장을 보호하는 치료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활 습관에 따라서 오래 서 있는가, 오래 걷는가에 따라서 콩팥과 간장을 보호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몸 자체가 당연히 이제 복부가 비만하고 비만한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체질에 따라서 이제 비만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복압이 자꾸 올라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네. 이 경우에 이제 한방에서 이제 포인트인데 복압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제 총각 때나 여성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밥을 2그릇을 먹어도 배가 이제 미끈하거든요. 그만큼 배 율동 운동이 잘 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성분이고 남성분이고 나이가 40, 50 이렇게 70 넘어가실수록 복부의 율동이 안 됩니다. 복부의 율동이 안 된다는 것은 배가 차갑다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꼭 뜸 치료를 같이 해서 하지정맥류가 이제 증가하고 늘어나는 것을 제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특히 이제 이 근육량이 적은 경우입니다. 근육량이 이렇게 이제 적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량을 늘리는 운동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량을 늘릴 때 동의보감에 보면 근육을 주관하는 장기가 간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많이 안 하고 운동을 조금만 해도 근육량이 바로 느시는 분이 있고 운동을 오랜 기간 해도 근육량이 적게 느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선천적으로 이제 간장기가 좋으신 분은 근육량이 빨리 늘고 간장기가 약하신 분은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해야 근육량이 늘기 때문에 근육량이 적다. 우리가 다리를 봤는데 다리가 미끈하다. 그 다음에 여기 위쪽 팔꿈치 위를 봤는데 미끈하다. 이런 경우에 근육량이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간장의 기를 보를 하면서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다리가 차가운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다리가 차가운 경우가 있을 때 이 경우를 이제 하지걸랭이라고 하고 다리만 차가운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다리가 차갑다. 그러면 이제 손도 차가우면서 이제 수족냉증에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체질에 따라서 하지냉증이냐 수족냉증이냐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인체의 원기. 그래서 가슴 위쪽에 상부 쪽에 기가 약하다. 그러면 이 경우 이제 가슴이 꾸부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머님들이 어르신들이 허리가 자꾸 굽어진다고 하잖아요. 이 경우가 바로 배심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중기를 보하는 치료를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걸을 때 다리가 덜덜 떨린다, 다리에 힘이 없다. 이 경우 이제 하초의 기인데, 동의보감에서 상초, 중초, 하초의 원기를 이제 보하는 예, 체질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치료 사례 살펴볼까요? 하지정맥류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치료 사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오늘 가져온 치료 사례는 이제 71세 어머님이십니다. 망진상 얼굴, 눈이 특히 이제 떼꾼했고, 이제 하안검 혈색을 봤을 때 혈색이 좀 적었고, 예, 복부의 피부대 윤기도 적었습니다. 맥진을 봤을 때 맥진은 약했고 1분에 이제 65맥을 뛰었습니다. 네. 소화는 평상시 소화도 안 되고, 예, 때가 돼도 배도 전혀 고프지 않고, 또 때가 돼서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면서 이렇게 신물이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네. 오미를 물어봤을 때는 약간 달달한 음식이 땡긴다고 했고, 현재의 이제 병력은 예, 혈압약을 복용 중이셨고, 오늘 혈압을 쟀을 때는 100에서 60 정도 나왔습니다. 특히 양쪽 종아리 부분에 이제 정맥류가 10년 전부터 있어서 5년 전 한번 수술을 했는데, 다시 정맥류가 이제 전보다 조금씩 더 커진다고 해서 내원한 경우입니다. 네. 특히 지금 연세가 71세인데도 이제 일을 하시는데, 오후가 되면 심하고 오전에 좀 잠자고 일어났을 때는 다리가 좀 가볍다고 했습니다. 예, 3년 전부터는 이제 다리도 시리고 저린 증상도 이제 나타났고, 예, 일하는 곳이 이제 더워서 좀 일하다가 보면 이제 땀이 나다가 보면 몸이 좀 축 처지고, 몸이 쭉 처져서 이제 다리를 보면 정맥류가 좀 더 커진다고 했습니다. 네. 예. 이 상기 환자는 결국 이제 맥도 약하고, 그 다음에 하안검에 이제 눈 밑에 혈색을 봤을 때 혈액의 양도 좀 적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면서 예, 땀을 흘리는 것 자체가 인체에 이제 원기가 떨어지고, 예, 진액이 고갈되면서 이제 다리가 시리고 저리고, 이제 정맥류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 이제 연세가 높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제 진액이 빠져나가는 걸 멈추어야 되기 때문에 땀을 멈추게 하는 보약 50%, 예, 그 다음에 인체 원기 보약 20%, 예, 그 다음에 다리를 따뜻하게 하면서 근육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요. 다리를 따뜻하게 하면서 이제 간장을 보하는 약 이제 30% 비율로 투약을 해서 이제 4개월 투약 후에 이제 더 이상 정맥류가 커지는 것 같지 않고, 예, 다리의 활동량도 좀 가볍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땀나는 증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치료를 종료한 사례입니다. 네. 한방상담 오늘은 하지정맥류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지정맥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현재 아픈 곳이 있다면 전화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백년 건강 레시피입니다. 하지정맥류에 어떤 한방차가 도움이 될까요? 예, 일단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정맥류가 나타나는데 예, 무릎의 앞쪽 또는 바깥쪽, 예, 뒤쪽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이 경우에는 예, 이 두층하고, 예, 그 다음에 우술하고, 예, 그 다음에 갈근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네. 각각 6g씩 넣으시면 됩니다. 6g씩 넣고 물을 15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30분 달이시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지정맥류는 대체로 허리 아래에서 주로 질병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때는 아침 식사하기 1시간 전에, 하여튼 식전에 복용하시면 되고 저녁 때도 식사하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속이 배가 고프고 출출할 때 하루에 2번씩 복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에 반해서 다리의 내측 또는 안쪽 복숭아뼈의 뒤쪽에 살짝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두충하고 우술하고 그 다음에 당귀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똑같이 이제 6g씩 넣고 다리는 방법도 같고 복용하는 방법도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맥류가 나타날 때 네. 우리가 이렇게 제가 팔이 이렇게 다리라고 했을 때 이게 앞쪽에 나타나는 경우, 그 다음에 바깥쪽 종아리 뒤쪽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내측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정맥류가 있어도 양과 음으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요. 바깥쪽과 앞쪽과 뒤쪽은 양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두충과 우수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갈근으로 해기를 해서 이제 땀을 내주면서 운동을 시키면서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내측은 복숭아뼈 내측이라든지 무릎뼈의 안쪽에 이렇게 정맥류가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음적인 현상으로 바깥쪽에 나타나는 현상보다 안쪽에 나타났을 때 질병의 치료 기간이 조금 더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술과 오가피는 동의보감의 다리문이라든지 이제 맥문에 보면 다리 쪽으로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고 다리를 따뜻하게 하고 근육을 강화를 시켜주는데, 내측의 경우에는 이제 혈을 보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약 차에서 이 당귀가 보혈도 시키고 혈을 조화롭게 조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맥류에 보면 정맥이 이제 부풀면서 그 안에 이제 피가 고이는데, 피가 고이는 것을 막는 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 당귀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정맥류가 제가 환자분들을 보다가 보면은 바깥쪽에도 있고 안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고 이렇게 음과 양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두충과 우술, 그 다음에 갈근과 당귀를 각각 5g씩 해서 똑같이 다리는 방법은 같고 먹는 방법도 항상 식사 전에 또는 속이 좀 비어 있을 때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하지정맥류가 다리 앞, 옆, 뒤쪽에 나타날 경우에는 갈근, 우슬, 두충을, 또 내측에 나타날 경우에는 당귀와 우슬, 두충을 이용한 한방차로 도움받아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역시 이렇게 한방차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한방차일까요? 오늘은 이제 내측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여성분들이 생리를 하고 피가 부족하고 빈혈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 두충과 우술, 그 다음에 당귀, 피를 넣어서 혈액순환을 이제 잘 시키고 근육을 따뜻하게 하고 다리를 튼튼하게 하는 한방차입니다. 그렇군요.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아주 조금 쓴맛이 나네요. 네. 쓰면서 이제 뒤끝은 약간 단맛이 좀 느껴집니다. 네, 이건 역시 식전과 공복에 네, 그렇습니다. 좋고요. 자, 계속해서 한방지압법도 살펴봐야죠. 하지정맥류에 도움이 되는 한방지압법은 무엇인가요? 지압법도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과 양. 그래서 종아리의 이제 앞쪽, 그 다음에 바깥쪽, 그 다음에 종아리의 뒤쪽. 이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양능천과 복류와 그 다음에 위항이라는 혈자리인데요. 양능천은 우리가 무릎을 구부리면 바깥쪽에 볼록하게 나와 있는 뼈가 있습니다. 네. 뼈의 앞쪽에 오목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양능천인데, 양능천이라는 혈자리를 자신의 이제 엄지 손으로 해서 10초씩 5번 지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양능천은 모든 근병에는 양능천에 이제 침을 놓으라고 적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하지정맥류는 근육을 강화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양능천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복류라는 혈자리입니다. 복류라는 혈자리는 내측 복사뼈에다가 자신의 네 번째 손가락을 대고 이제 세 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 이 부분에 이제 복류인데, 이 복류는 혈액순환을 잘 시키고, 동의보감에 보면 또 부정맥이 있을 때 맥이 뛰다가 중간에 쉬는 경우 맥을 잘 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맥류가 있는 경우에 정맥에 피가 고이기 때문에 피가 잘 가야 되기 때문에 복류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고, 또 하나 위양이라는 혈자리를 더 이용을 해야 됩니다. 위양이라는 혈자리는 무릎을 우리가 구부리고, 아까 무릎 뒤쪽 바깥쪽에 보면 두 개의 인대가 있습니다. 그 인대 사이가 위양혈인데요. 위양혈을 자신의 이제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해서 10초씩 5번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위양이라는 혈자리는 대변과 소변을 원활하게 잘 나오게 해주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압이 상승을 한다든지 대변이 잘 안 나간다든지, 우리가 대변이 잘 안 나갈 때 배에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복압이 상승하면서 정맥류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 위양이라는 혈자리를 같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무릎의 내측에 안쪽 복숭아뼈 쪽으로 또 정맥류가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양능천과 복류의 삼음교라는 혈자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삼음교라는 혈자리는 자신의 이제 네 번째 손가락을 내측 복사뼈에 대고, 두 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에 보면 이 부분에 이제 뼈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자신의 엄지손으로 10초씩 5번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정맥류가 대체적으로는 이제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좌우로 한쪽에 와 있는 경우가 있고 이제 양쪽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먼저 심하지 않은 쪽, 그래서 오른쪽에 만약에 정맥류가 있다 그러면 왼쪽을 먼저 지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양쪽이 다 똑같이 있다, 그러면 심하지 않은 쪽을 먼저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하지정맥류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드리는 한방상담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한방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연세와 키, 그리고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79이고요. 네, 키는요? 몸무게는 네, 53kg요. 53kg이시고 키는 어떻게 되실까요? 1m 45고요. 네, 1m 45cm. 우리 박사님 옆에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받아 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머님 불편하신데 다 말씀해 주세요. 예. 요즘에 이제 일요일 달에요. 처음에 이제 허리는 맨날 아픈 거지만 이 덩어리가 이렇게 쪼개지는 것 같이 이렇게 칼로 이렇게 긋는 것 같이 아팠어요.
그래서 정형외과를 갔더니 사진을 찍어보고 다 이상이 없는데 이 어깨가 연골이 닳아서 그렇다. 그래서 주사를 놔주고 그 선생님이 이 등허리 이렇게 그런 거는 내과로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번에 그 방송을 보면서 제가 한번 제 몸이 이렇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예. 어머님 현재 소화는 잘 되십니까? 소화는 뭐 그렇게 안 되는 편은 아니에요. 네. 지금 이게 2월 달부터 증상이 오셨잖아요. 네. 예, 그러면 1월이나 뭐 12월에 특별히 뭐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걱정거리가 있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아니요. 작년 9월 달쯤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부터 제가 조금 마음이 좀 안 편했어요. 예. 예, 어머님 현재 등이 왼쪽하고 네. 오른쪽 어느 쪽이 더 심하세요? 오른쪽이에요. 예. 지금 현재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혈압약은 안 먹었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검사하러 다니고 내가 이게 뭐 약을 끊어보고서 왜 그런가 이제부터 또 이제 내가 한 이틀 약을 끊어봤어요. 네. 그리고 병원에 가니까는 이제 내시경 검사하러 가니까 혈압이 너무 높아서 못 하겠다. 그러면서 그 혈압약을 주시면서 그걸 먹고 내려오라고 그래서 그걸 먹고서 이제 갔는데도 혈압이 높아서 155거정 내려가니까 그때 내시경 검사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갑자기 이게 혈압이 올라간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먹는 거는 골다공증 있고 식도염 먹고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어요. 네. 어머님 지금 통화하면서 계속 목에서 음음거리는 이런 목에 이물감이나 가래가 좀 느껴지세요? 어저녁에 이렇게 가래가 예. 이렇게 나오지를 않고 그냥 자꾸 그래서 캑캑거리고 그랬어요. 예, 목에 계속 걸려 있으세요? 글쎄 좀 답답하고 제가 원래 예. 이게 하면 심장이 좀 두근두근 하는 게 있고 예. 이렇게 펜을 들으면 글을 지금 잘 못 쓰게 이렇게 자꾸 흔들려요. 예. 흔들려요. 그리고 발이 쥐가 잘 나요. 예. 지금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목도 좀 답답하시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이 가슴 답답하고 목이 답답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두근거리는 증상은 예전부터 좀 있으셨어요? 네네네. 네. 지금 봐서는 지금 어머님 다른 거 특별히 이제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수술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예. 무슨 수술 받으셨나 이렇게 어머님 생각나는 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무릎이 생겨서 옛날에 예. 그 자궁의 그 나팔관까지 그게 하나 꺼정 다 드러내고요. 예. 갑상선 수술을 한 번 했고 예. 또 맹장 수술도 하고 예. 다리 팔 그런 거 제가 수술을 많이 했어요. 예. 지금 이제 어머님 설명 드릴게요. 이제 지금 작년에 그 어르신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지금 이제 정신적으로 충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께서 원래 지금 가슴이 좀 답답하고 이제 뭐 어떤 큰일이 있거나 이렇게 내가 좀 불안할 때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목도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선천적으로 심장이 좀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심장이 이렇게 약하다 보면은 심장에서 이제 펌프질을 해서 손과 이제 다리, 그 다음에 등 쪽까지
피를 네. 통해서 이제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네. 작동이 잘 안 되세요. 예, 그래서 네. 이제 다리도 조금 네. 쥐가 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께서 이렇게 제가 한방차를 불러 이제 드릴 건데, 뭐 글을 적으려고 할 때 좀 긴장하면 손이 좀 더 떨리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큰 병원에서 지금 혈관 검사도 이상이 없고, 예, 그 다음에 정형외과에서 뼈 검사도 이상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로 근육에 이제 조직에 문제가 있는지 검사했을 때 다 정상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심장에서 펌핑을 잘 해서, 예, 등 쪽에 근육까지 이제 모세혈관을 통해서 피와 이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잘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작년에 너무 이제 큰 일을 겪으시면서 이제 마음이 우울해지고, 예, 이제 심장이 더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일단 이 경우에는 이제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근육 쪽으로 피를 원활하게 잘 순환이 되게 해줘야 됩니다.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예, 향부자, 예, 그 다음에 복신, 예, 그 다음에 감초, 예, 그 다음에 연자육, 이 네 가지를 차 요법을 이제 각각 5g씩 넣으시고 물을 15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 끓이면 이제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예, 그러면 현재 이제 양약을 드시기 때문에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한 11시쯤 한번 드시고, 그 다음에 오후 5시쯤 해서 이렇게 이제 2번 드시면서 이렇게 꾸준히 치료하면 좋아질 텐데, 이게 등이 먼저 좋아지시는 게 아니라, 예, 가슴이 좀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이런 증상이 사라지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지금 종아리, 다리도 쥐가 난다고 했었는데, 평상시에 이제 주무실 때 심장에서 피를 근육 쪽으로 원활하게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같이 호전이 되면서 이제 등의 통증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연세가 지금 79세로 높기 때문에 한 4개월 이상 이렇게 꾸준히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머니. 향부자 복신, 감초, 연제육을 이용한 한방차로 증상 개선에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연세와 키 그리고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나이는 59세고요. 네, 키는 170입니다. 네, 170cm. 몸무게는요? 몸무게는 56kg. 56kg. 우리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받아 보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진용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좀 오래됐는데, 예. 이 머리 쪽에선가, 이거 삐 하는 소리가 예. 납니다. 예,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요. 예. 예. 이게 뭐 집에 냉장고나 다른 데서 뭐 전자파 소리인가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점점 보니까 이 나한테서 나는 소리구나 그걸 알아서 예.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이게 언제부터 나신 것 같습니까? 대략적으로 한 4-5개월쯤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병원에서 뭐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는 약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수술 받으신 적은요? 술예? 아니, 수술이요. 수술한 적 없습니다. 예. 지금 여기 이렇게 저하고 지금 통화하는 중에도 그 머리에서 삐 소리 나는 것 같습니까? 예, 약간 납니다. 예. 청력은 특별히 떨어진 느낌은 안 드시고요. 예, 예. 예.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있으세요? 약간 좀 어지럽습니다. 예.
어지러운 게 지금 어떻게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러우세요? 그냥 일상생활 하는 중에 잠깐 어지러우세요? 잠깐 조금씩 어지러울 때도 있고 앉았다 일어날 적에도 약간 좀 그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어지러운 증상은 언제부터 그러세요? 한 3년 정도 됐는데 어지러워서 혼이 한번 났습니다. 예. 지금 병원에서 피검사 건강검진 받으면 특별히 아무 이상 안 나타나는 거죠? 예. 네. 그때 지금 어지러워서 혼이 나셨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게 언제 그랬습니까? 그게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때 병원에서 진찰 받으셨어요? 예, 병원에 MRI를 찍어 보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예. 예, 그 다음에 혈액순환제를 주고 했는데 그걸 먹어봐도 별 차도가 없고 예. 이비인후과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몇 번 해보니까 예. 전정 혈액 기능상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예. 큰 병원에 가서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큰 병원에 가도 좀 잘 모르겠는 식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찍어봐도 그래서 예. 예. 지금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한의원에서 예전에 받았는데 소은면인가 소양면인가 좀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몸무게가 56kg인데 몸무게가 예전부터 이 정도 나가셨습니까? 몸무게가 예전에는 58kg, 9kg 나갔었는데 예. 술 담배를 끊고 나서는 몸무게가 이제 56, 57 이 정도에서 항상 있습니다. 예. 평상시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좀 잘 되는 편입니다. 예. 화장실 대변은 잘 보세요? 예, 하루에 한 번 봅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어지러운 증상이 전부터 3년 전부터 있었다는 것은 병원에서 검진을 했을 때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피가 부족할 때 여성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이렇게 현기증이 나게 되는데 이제 남성분이 이제 그런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피 검사했을 때 피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제 원기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심하게 이제 어지러운 증상이 있을 때 대체적으로 이제 귀에 문제가 있는데 병원에서 이비인후과에서도 귀 쪽에 크게 이제 문제는 없는 거고 뇌에 이제 혈액순환이 좀 적게 가는 건데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심장에서 피를 보내줘야 되고 예,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기운 자체가 이제 떨어졌을 때 앉았다 일어나면 잠깐 어지러우신 거죠? 네네네. 네. 지금 담배는 언제 끊으셨어요? 술, 담배를 한 30년 됐습니다. 같이 끊었으니까. 끊으신 지가요? 예. 네. 이 경우는 이제 원기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평상시에 음식 드실 때 좀 달달한 거 좋아하십니까? 예. 좀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달달한 게 좀 땡기고 그 배가 고프면 기운이 갑자기 쭉 빠지는 느낌 드세요? 예.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네네. 네, 황기. 예. 예, 그 다음에 황정. 황성. 정유. 예. 황정. 예. 그 다음에 당귀. 당귀. 예, 그 다음에 청궁. 천궁. 예, 거기까지 각 5g입니다. 네네네. 예, 그 다음에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1개요. 예. 예, 그 다음에 대추 2개.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물을 1500cc 넣으시고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불 정도로 한 30분 끓이세요. 중간불로 30분. 예, 그러면 이제 100에서 120cc 나오거든요. 예. 네, 그러면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점심 식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하고 사이에 그냥 뭐 편하실 때 드시면 됩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에. 예, 편할 때요. 저녁 사이에. 예.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몸무게가 지금 56kg라서
체중이 네. 조금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때는 네. 이제 원기 자체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네. 이제 봄, 여름에 해당하는 시기라 날씨가 좀 가을 정도, 입추 정도 되어야 몸무게가 증가가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머리에 삐 소리가 먼저 좋아지시는 게 아니라 지금 머리 삐 소리 나는 것은 4, 5개월 되셨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어지러운 증상이 발생한 건 한 3년 정도 됐었기 때문에 잠깐 일어나면 어지러운 증상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제 뇌로 혈관 자체가 잘 가는 겁니다. 혈액이. 네. 예, 그래서 잠깐 일어날 때 어지러운 증상이 좀 사라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서 삐 소리 나는 게 이제 없어지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약을 조금 오래 복용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3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그럼 아침에는 아침 먹고 한잔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드세요. 아, 일어나서. 예. 네, 따뜻하게 해가지고. 네네. 네. 네, 아버님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최준용의 한방상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하지정맥류는 방치하면 증상이 더 악화돼서 하지부종과 하지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족욕이나 종아리 근육 키우는 운동으로 증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지정맥류가 의심된다면 한방치료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 최준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